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주간 스프링 캠프 2주차 소식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프링 캠프 기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20년간 야구를 보면서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꼴찌든 1등이든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기간이다. 왜냐면 어차피 시즌 들어가면 1위 팀이든 꼴찌 팀이든 이 야구를 보다 보면 144경기 하는 동안 실망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실망을 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기대감을 좀 끌어올려서 실망을 하더라도 시즌에 실망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우리도 시험을 볼 때 시험 전부터 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어쨌든 시험 앞두고 내가 좀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험 결과가 안 좋으면 실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스프링 캠프 기간은 또 좀 여러분들이 전력 보강도 잘했고 또 새로운 코치들도 오고 지난 시즌 안 됐던 거를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또 훈련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은 시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LG 트윈스 외국인 선수 완전체가 됐습니다. 켈리가 4일날 입국을 해서 일주일간 격리를 마치고 금요일부터 합류를 해서 또 별탈 없이 스프링 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또 플러코는 불펜 피칭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러코도 페이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잘 올라오고 있고, 켈리도 이제 워낙 미국에서도 또 훈련을 하다 왔고 한국 무대 경험이 많은 선수기 때문에 이 켈리도 컨디션을 빨리 올려서 이제 하프 피칭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 불펜 피칭 그리고 실전으로 켈리와 또 플러코가 원투 펀치를 빠르게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이 두 선수의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이 가족들이 또 3월에 오면 또 안정적으로 좀 더 심리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러코 역시 이 세 차례 불펜 피칭을 실시를 했습니다. 30개의 공을 이 불펜 피칭 할 때마다 던졌다고 하는데, 이 39의 공을 던지는 동안 구속은 144km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고 구속이 이 첫 불펜 피칭 때 이 정도 나오면 충분히 정규 시즌 때 몸이 100% 완성이 됐을 때 140대 후반의 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팀과 지금 피치 디자인을 설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 한국 타자를 상대할 때 어떤 로케이션으로 가는 게 좋을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변화구가 던질 수 있는 공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공들은 아마 실전을 거쳐서 또 많은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이 플러코에 어떤 걸 주무기로 쓸지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코. 그래서 플러코가 지금 불펜 피칭도 순조롭게 실시를 하고 있고, 연습 경기에 켈리와 함께 로테이션을 잘 가져가면서 또 개막전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켈리와 플러코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토종 선발 투수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임찬규 선수와 임준영 선수 소식입니다. 사실은 임찬규 선수가 지난해 캠프 기간에는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불펜 피칭 없이 또 잠깐 퓨처스 팀에 내려갔다가 조정을 거치고 이제 4월에 첫 실전을 치렀는데, 구속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구도 많이 안 잡혀 있었고 최악의 피칭을 하면서 전반기를 거의 날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임창규 선수였는데 올해는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류지영 감독의 코멘트에 의하면 임창규 선수는 11일에 불펜 피칭에 돌입을 했고, 올해는 또 이 투수 조장에 FA까지 맡아서 본인도 책임감이 큰 시즌입니다만 몸 상태도 그만큼 좋다는 점. 그래서 지난해 후반기에 구속도 많이 좋아졌고 또 좋은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올해는 초반부터 임창규 선수가 승수를 좀 많이 쌓아서 이 켈리 플러코와 더불어서 이 3선발까지 딱 구성을 해놓고 4선발 이민호, 5선발에 들어갈 선수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임준영 선수 소식도 있습니다. 임준영 선수가 5선발 경쟁에서 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에도 1군 캠프에서 임준영 선수가 이 선발로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롱릴리프와 선발로 준비를 했는데 지난해처럼 페이스가 빠르다고 합니다. 임준영 선수가
이 여러분들이 또 기억에서 많이 잊으셨을지 모르지만 몸이 빨리 올라와서 3월 초에 마산에서 창원 NC파크에서 NC와의 연습 경기 때 선발로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똑같이 지난해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실전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해에는 이 연습 경기 결과가 안 좋아서 퓨처스리그에서 조정을 거치고 또 김경태 코치를 만나서 안 됐던 것들을 좀 보완하고 퓨처스리그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U23 국가대표도 뽑히고 후반기에는 1군 무대 첫 승도 올리고 포스트 시즌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임준영, 지난해 임준영 몸 상태는 똑같습니다만 1년 사이에 경험한 것들이 많다. 투수로서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번 시즌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루이즈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루이즈는 이제 원 포지션이 3루수죠. 그래서 3루 수비를 했는데 이 현장 평가가 이 핸들링 그리고 타구를 처리하는 감각이 뛰어나서 이 좋은 3루 수비를 기대해도 되고, 이제 타구가 좀 앞에 나왔을 때 바운드를 잘라서 처리하는 그런 타구 처리 능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루 수비는 합격점을 받았고, 루이즈가 메이저리그 최근에는 2루수로 더 많이 나서면서 KBO 리그에서도 2루수로서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트윈스가 이제 좌타자가 많은 타선이기 때문에 좌투수가 나왔을 때 루이즈가 2루에 들어가면 김민성이 3루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서건창도 자연스럽게 체력 안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루이즈가 2루도 봐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루 주전으로 일단 들어가지만 캠프 중반부부터 좀 하드한 펑고를 받고 야외에서 많은 타구들을 처리한다면 몸이 좀 풀렸을 때 2루 수비도 테스트를 하고 평가를 해보겠다 해서 현장 평가가 좋으면,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성이 3루수, 루이즈가 2루수로도 이 서건창이 좀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된다거나 혹은 경기 후반부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 또 이 수비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루이즈가 3루 그리고 2루에서도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캠프 기간 동안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단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이 실내 훈련 위주로 캠프 초반에 체력 훈련이나 간단한 기본적인 훈련을 실내에서 진행을 하던 선수단이었는데, 이 야외로 이제 캠프 세 번째 턴부터 캠프가 이제 3일 훈련 하루 휴식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 번째 턴부터는 본격적으로 야외 훈련에 들어가면서 투수들도 바깥에서 수비 훈련이나 하프 피칭, 불펜 피칭, 캐치볼 등을 좀 하고, 야수들도 타격 훈련, 수비 훈련, 주루 훈련을 좀 하면서 지난해보다 야외에서 좀 더 많은 시간, 아무래도 이 주말에 미세먼지가 좀 많긴 하지만 날씨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앞으로 이 날씨만 유지한다면, 지난해는 2월에 캠프 기간에 눈도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좀 더 야외에서 감각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빠르게 야외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실내에서 타격이나 수비 훈련을 하는 것과 야외에서 타격 훈련, 수비 훈련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좀 빠르게 또 더 긴 기간 동안 야외로 나오고, 또 22일에는 또 통영으로 내려가가지고 실내 시설보다는 야외 위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야외 훈련을 통영에서 계속 하다가 남부에서 연습 경기까지 치르고 다시 시범 경기를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이천에 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또 한 곳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환경을 옮겨서 또 실전을 치르기 편리하죠. 남부에 많은 팀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난해에도 남부 연습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이천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남부에 따로 내려가서 선수단을 이원해서 활용을 했다가 선수들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 안 됐던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캠프의 구성이라든지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바꾼 게 좀 잘 준비를 돼가지고 초반부터 좀 좋은 성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쭉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즌을 다 지나고 나면 한 게임 차, 한 게임 반 차, 두 게임 차 이렇게 자그마한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초반에 승수를 좀 벌어놔야 그래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초반 컨디션 올 시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코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새롭게 1군 타격 코치를 맡은 이호준 코치입니다. 이 이호준 코치가 이 LG에 부임을 하고 또 NC에서 올 때도 좀 깜짝 놀랐어요. NC에서 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한다는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다른 팀으로 옮길까 했는데 또 NC에서 나오자마자 LG로 팀을 옮겼고 또 지난해 LG가 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NC 타선을 3년간 거의 뭐 탈바꿈을 시킨 이호준 코치 합류가 상당히 2022 시즌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이호준 코치가 뭐 LTV에도 나왔고 또 기사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두 명의 선수를 점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보경입니다. 뭐 고참 선수들은 컨디션을 잘 끌어올리고 있고 또 젊은 선수들도 잘 따라와주고 있는데 내 마음속 1순위는 문보경이다. 무조건 만약에 LG가 이렇게 유망주 한 자리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 하면은 자기는 이제 문보경에게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보경은 재능도 뛰어나고 훈련 태도도 인상적이라면서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문보경 선수가 지난해에는 1군 캠프에 못 왔어요. 그래서 강릉에서 몸을 만들고 또 사실은 군입 때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퓨처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정식 선수로 전환이 되고 또 5월에서 시즌 끝날 때까지 쭉 1군에 남아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후반기에 좀 아쉬운 부분 1할의 타율과 또 3루 수비로 나갔을 때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문보경 선수가 올해는 또 좋은 스승들을 항상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퓨처스 있을 때 황병일 지금 현재 수석 코치도 그렇고 이호준 코치까지 좋은 또 스승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또 최은성 선수가 1루로 가고 루이즈라는 3루 용병이 와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지명타자 자리는 무주공산이고 또 최은성도 뭐 1루 수비를 보다가 지명타자로 나갈 수도 있고 뭐 루이즈가 2루로 갈 때 3루로 나올 수도 있고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또 서건창 선수가 씌워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좌투수가 나왔을 때는 김민성이 나올 수 있지만 오른손 투수가 나왔을 때는 문보경이 3루에 위치하고 루이즈가 2루에 위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문보경에게 이렇게까지 칭찬을 한 만큼 기회가 갈 것으로 보이고 문보경 선수도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기회를 잘 살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보경 선수 기대가 크고요. 또 한 명의 선수는 또 이재원 선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원은 100억 받을 선수다. 이재원에게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너는 100억 받을 선수니까 삼진 두려워하지 말고 다 휘둘러라. 이재원 선수가 이제 지난해 컨택률이 높아졌고 컨택률을 바탕으로 타구를 인플레이 타구를 보내더라도 빠른 타구 속도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재원 선수도 이제 많은 타석을 소화하면서 이 스탯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즌을 마쳤고 또 포스트 시즌에는 엔트리 합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또 절치부심했을 텐데 이재원 선수가 뭐 스윙이 크다, 삼진이 많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윙을 줄이면 가지고 있던 장점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이호준 코치는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자기 스윙을 끝까지 해라라는 진단을 내리고 또 훈련에서 계속해서 이승엽 같은 타자도 삼진을 100개 가까이 당한다. 삼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재원 선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뭐 이재원 선수도 문보경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명타자나 외야수의 휴식이 필요할 때 스타팅으로 나오고 또 대타로 나왔을 때도 이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소극적인 스윙보다는 자기 스윙을 하면서 눈도장을 찍고 주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원 선수도 LG의 귀한 우타 거포 자원인 만큼 또 문보경 선수와 같이 지난해보다 더 성장을 해서 이재원 선수는 또 김현우 선수가 LTV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죠. 아시안 게임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좀 어필을 해서 많은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이영종과 함께 이 두 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LG 트윈스가 주전 선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전들의 공백을 메워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의 활약이 또 중요한 2022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링 캠프 2주차 소식까지 함께 했습니다. LTV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선수들의 훈련 장면이나
또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인원들의 인터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이 LG 담당 기자분들, 현장을 취재한 담당 기자분들이 써주신 소식과 또 SNS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매주 실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상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스프링 캠프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